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에밀리아입니다. 올해 나이는 29살이에요. 사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서도 저에게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버지는 한국을 휴전 국가라고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신 아버지가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던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 뒤 눈물을 펑펑 흘리셨던 그 사연을 지금부터 바로 말해볼게요. 저는 독일에서 대대로 군인의 핏줄의 딸이에요. 유일한 외동딸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저를 낳고 나서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행복해 하셨어요. 그만큼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예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저에게 주고 싶어 하셨죠. 한국에서는 이걸 딸 바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우리 아빠는 바로 딸 바보였어요. 제가 넘어져서 조금만 상처가 나도 저의 옆에서 연고를 발라주며 속상해하곤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 아빠를 아시는 분들이 들으면 아주 깜짝 놀라실걸요? 저희 아버지는 보통의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셨어요. 무려 저희 아버지는 독일에서 사성장군이나 하신 군인이셨어요. 아버지에게는 저 다음으로 군대와 나라가 아버지의 전부였죠.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의 이름보다 장군인 아버지의 딸로 불리는 게 익숙했어요. 아버지는 독일에서 유명 인사였고 복무하면서 훈장을 받으실 정도로 진정한 군인이라 불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독일 연방군은 자발적 병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남성과 여성은 군대에 지원할 수 있어요. 병역 의무가 폐지된 2011년 이후로 독일 연방군은 자발적 지원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군대는 단순히 국방 기능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독일의 상징성으로 불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아빠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감이 오실까요? 아버지의 카리스마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아버지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딸바보 같은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의 군대에서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나셨고 은퇴하기 직전에 아빠는 정말 바쁘셨어요. 작전의 최고 책임자로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늘 막대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에게는 군대가 아버지 인생의 전부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가끔은 엄마보다 군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는 했어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지와 파병을 오가며 쉬지 않으셨죠. 가끔 아버지는 한 번에 몇 달씩은 집을 비우셨어요. 가족들은 아버지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기억나요.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너무 좋았어요. 군대에서는 엄격하고 진지했지만 저와 함께 집에 있을 때는 완전히 저만의 아버지로 딱 변하셨어요. 엄격하던 그 목소리 톤이 갑자기 부드러워지셨어요. 저만 보면 활짝 웃으시면서 귀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군에 헌신하셨고 독일군에서 가장 존경받고 훈장을 받은 장군 중 한 명이었죠. 50세가 될 때까지 수많은 중요한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했어요. 모두 아버지의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압도당했죠. 솔직히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게 제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주시고 저도 웬만해서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사랑을 받긴 했지만 워낙 카리스마 넘치는 아버지는 무섭기도 했어요. 그렇게 된 데는 아버지의 과도한 사랑이 원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커가면서 저희 학교 생활과 친구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할 정도로 과잉 보호를 하셨어요. 제가 친구들과 장난을 좀 치다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엄청 크게 다친 것처럼 겁을 먹고 응급실로 달려가셨어요. 상처를 치료한다고 밤새 옆에서 간호해 주셨어요. 처음엔 그게 고맙기도 했지만 제가 청소년이 되고 점점 사춘기가 오면서 조금씩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저를 가까이 대해주질 않았어요. 저를 점점 멀리하고 단체 생활에 저를 끼워주려 하지도 않았죠. 게다가 아버지는 집안에서도 약간 군대 같았어요. 예를 들면 하루 일정은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고 정리정돈까지 모든 것이 질서와 규율을 정확하게 지켜야 했어요. 생활 습관에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때는 그런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10대가 되자 아버지는 이제부터는 더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버지 구령에 맞춰 조깅을 해야 했어요. 어린 나이에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시작된 혹독한 단련은
저의 일과가 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공부보다는 무술 기술을 연마를 하라고 했어요. 공부를 하는 시간 외로 기술과 운동을 배우는데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어요. 잠은 정확히 오후 9시 반이면 자야 했고 그 전에 모든 일정을 끝내야 했습니다. 다행인지 저는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덕분에 공부를 잘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행군에 팔굽혀펴기와 장애물 코스 훈련도 봐주지 않았어요. 딸이기 때문에 좀 봐달라는 불평을 할 순 없었어요. 예전에는 상처 하나라도 나면 속상해 하셨지만 10대 이후에는 안전을 위해 당연해 하셨죠. 그땐 정말 눈물나고 혹독한 10대를 거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저는 확실히 육체적으로는 강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죠. 우선 저런 혹독한 훈련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놀거나 저만의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청소년이 되고 혼자 있고 싶을 나이가 충분히 되었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저는 어린아이인 것 같았어요. 저는 시간이 가도 아이 다루듯 저를 대하시는 아버지가 점점 이해 가지도 않았고 답답했어요. 아버지로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건 알아요. 제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겠죠. 하지만 그게 어떨 땐 숨이 막혔어요. 친구들이랑 저는 언제나 자유롭게 놀 수 없었고 아무도 저희 집에 놀러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과잉 보호도 힘들었지만 저명한 장군의 외동딸이라는 사실도 엄청 부담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부심이 부풀어 올랐지만 그런 분의 딸이 저것밖에 못하냐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까 늘 불안했어요. 웃기죠? 가장 강한 사람의 딸이 가장 겁을 내며 자라야 했다는 게 말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고 실망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는 뭘 해도 아버지 그 이상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결코 입 밖으로 낼 순 없었죠. 감사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압박이 점점 원망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점점 클수록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기로 결정했어요. 대학교를 갈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저는 드디어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때는 참 시원하기도 하지만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감사했어요. 아버지의 통치 아래 생활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결국 그 덕분에 원하는 대학교에 다 지원해서 붙을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덕에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저의 대학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기숙사가 있는 대학 생활은 정말로 즐거웠어요. 처음으로 장군의 딸 에밀리아가 아니라 그냥 나였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어요. 정말 처음 느껴보는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20살이 넘어서야 그걸 처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낯설었어요. 모든 걸 새로워하는 저를 친구들은 참 신기해했어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매우 즐거웠어요. 친구들과 화장하는 법, 유행하는 헤어스타일과 쇼핑을 하면서 저의 일상은 또래 여대생들처럼 채워졌어요. 제가 바라던 완벽한 인생이 그려지고 있었죠. 더 이상 새벽 6시 기상이나 예정된 피트니스 훈련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매일 밤 칼각으로 정리된 방을 검사받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무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밤 11시가 넘는 시간까지 친구들과 놀 때 제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차 느끼는 그 해방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부족했어요. 아버지가 봤으면 눈살을 찌푸렸을 만한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하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아버지에게 갈 때는 그렇게 가지 않았지요. 그래도 아버지와 늘 운동을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니 몸이 답답하고 뻐근했어요. 그러다 태권도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태권도라는 무술에 이끌려 저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대학 생활과 동아리 생활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소속감을 주었어요. 그동안 그 무엇도 친구들과 이런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쌓지 못했던 저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였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도 무술을 배우는 동아리라고 하니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어느덧 은퇴를 하셔서 집에서 나름 취미생활들을 찾으려 하는 중이셨지만 딱히 즐거운 것들을 찾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는 시험이다 동아리 활동으로 바빠서 집에 가지 못했는데 빨리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집에 자꾸 안 가려는 핑계를 만드는 이유는 아빠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꿈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한국으로의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동아리에서 친해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은 단숨에 저를 사로잡았어요.
특히 K-팝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것들을 통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조금 답답하고 정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에게 전해들은 한국은 제 생각과는 달리 신비롭고 마치 신기루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명동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게 꿈이 되었어요. 진짜 한국식 바베큐를 먹고 노래방이라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 보곤 했어요. 한국에 가서 일도 하고 제가 그렇게도 느껴보고 싶었던 한국의 문화에 대해 느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비자도 신청했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에게는 비밀이었지요. 부모님께 상의해볼까 수없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보려고 동아리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 친구가 이번에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따라가 볼까 했더니 아버지는 바로 발끈하면서 그 먼 곳을 간다고? 거기가 휴전 국가인 것도 몰라? 죽고 싶니? 미친 거냐고 하면서 여행을 갈 거면 미국이나 유럽 여행을 가라고 윽박 지르셨어요. 한 번 더 한국 이야기 꺼내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제게 그렇게 소리 지르며 화를 낸 적이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그 정도의 화를 내신 게 난생 처음이라 무서워서 저는 그 자리에서 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왕 가려고 한 거 후회해도 이젠 늦었어요. 허락을 받느니 다녀와서 나중에 용서를 구하는 편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무리해서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저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자라온 아버지의 보호벽 너머의 삶이 이렇다는 걸 드디어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 삶을 살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나라로 떠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었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배우면서 저는 이미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에게 아버지의 감시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것이 익숙했어요. 예전처럼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였어요. 졸업을 하게 되면 예전처럼 아버지 밑으로 결코 돌아갈 순 없을 거예요. 그러느니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비자까지 나오고 갈 준비가 다 되었을 때까지도 아버지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을 하지 않고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엄마에게 먼저 제 진심을 이야기했어요. 나의 새로운 삶을 찾아서 이제 곧 한국으로 떠날 거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는 어쩔 수 없지만 저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들키면 혼나서 결국 못 가게 될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와 둘이 비밀 작전을 짰어요. 아버지가 주무실 때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 몰래 집에서 빠져나가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귀가 밝으셔서 자다가도 일어나실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 미리 불러놓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도망치듯 떠났어요. 정말 눈앞이 아득하고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왜 아버지와 나는 어긋났을까요? 나는 왜 이런 걸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머리가 복잡했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의 좌석을 찾아 앉은 저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날지 걱정됐지만 그것보다 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죄송했어요. 그래도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긴장되고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평생을 순종적인 장군의 딸로 살았던 제가 드디어 스스로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떼었어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랄 뿐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하염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꿈처럼 바랬던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혼자서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회사 근처에 얻은 숙소도 깔끔했고 집주인분도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오랜 꿈과 기다림 끝에 도착한 저는 모든 것을 만끽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걱정들을 잊고 싶어 더 열심히 즐기고 일했습니다. 저의 사수이자 동료는 저와 같은 독일 사람인 레나였는데 레나는 휴가까지 내서 저를 서울 구경을 시켜주면서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어요.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같이 밥을 먹고 카페를 가고 쇼핑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밤에는 홍대 밤거리를 돌아다녔고 그렇게 상상만 하던 노래방도 클럽도 구경해 볼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인 새벽까지 춤을 추며 놀아보기도 했어요. 한국에서의 실제 경험은 제가 TV나 유튜브나 화면으로 봤던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즐거웠어요. 언제나 금요일과 주말을 기대했지요. 독일에서는 주말에 집에 가야 해서 기다려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레나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공감한 말은 한국에 대한 인상은 모든 곳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완벽히 안전하다는 거였어요. 정말 어디든 안전을 위해 CCTV가 촬영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CCTV가 되어주며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이런 한국의 면들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게 더 떳떳했어요.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죠. 아버지가 걱정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외로워지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지낸 지 6개월 정도 됐을 무렵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연락하지 않으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어요. 그동안 제가 떠난 후 어머니에게 들은 아버지의 반응은 역시나 제 상상 그대로였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서 더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셨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라면서 저를 다시는 볼 생각도 없고 제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죄송한 나머지 그 이후에도 몇 번이고 아버지와 연락을 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원치 않으셔서 제 연락을 거절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저는 울면서 아버지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립다고요. 그리고 한국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곳이 아니라고.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 판단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순 없으니 직접 마주하고 싶었죠.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제 음성 녹음을 들으신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시면서 바로 비행기 표를 끊으셨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 드디어 그립고 보고 싶던 부모님을 그것도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기다리며 많은 상상을 했어요. 처음 만나면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버지는 어떨까? 나를 안아줄까? 나에게 화를 내실까? 내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아버지의 첫마디는 뭘까? 곧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고 저 멀리 한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런 고민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저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그냥 뛰어가서 아버지를 와락 안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 큰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그 토닥이만에 무수히 많은 말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겨우 닦고 서울에서의 여정을 시작해야 했어요. 이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마침내 보여줄 시간이었거든요. 부모님의 짐을 들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공항의 짐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아버지는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라 한국 사람들을 못 믿겠다면서 그냥 가지고 가겠다고 우기셨어요. 하지만 대중교통을 타야 해서 미심쩍었지만 결국 제 의견을 따랐어요. 나중에는 참 편리하다고 하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죠. 부모님이 오시면 어디부터 가야 할까 100번도 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대한 매력을 빠르게 보여주려면 역시 지하철만큼 매력적인 수단이 없거든요. 한국의 지하철보다 편리하고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은 그 어디에도 또 없을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만나서 친해진 외국 친구들은 해외여행 경험이 아주 많은데 그들이 가장 손꼽아 칭찬하는 게 한국의 교통수단과 사람들의 의식문화, 안전 수준일 거예요. 부모님과 움직이던 시간이 마침 출퇴근 시간도 아니어서 참 좋았어요. 역시 제 판단은 옳았어요. 부모님은 한국 지하철을 타보시더니 정말 깜짝 놀라서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군복을 입은 남자들 몇 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갑자기 긴장하시면서 쳐다보더라고요. 넌 이런 휴전 국가에 산다는 게 불안하지도 않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저분들은 군인이 아니라 한국의 예비군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제야 오해해서 미안해하셨죠. 잠시 우리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흐르기도 했어요. 도시로 가까워지니 서울의 모습이 완연하게 보였어요. 처음에 서울을 보시더니 휴전국 치고는 솔직히 놀라운 발전이긴 하다고. 어디에 한번 보여줘봐라 하는 식의 팔짱을 낀 채 경계를 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점차 열리시는 게 보였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 한국 식당에 갔는데 다양하게 나오는 반찬을 보고 너무 놀라셨어요. 음식이 너무 많이 나와서 비싸지 않냐고 걱정하시면서 도대체 이게 얼마인지 물으셨어요. 반찬은 음식값에 모두 포함되어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무료로 리필도 된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셨죠. 우리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서울 곳곳을 구경하며 다녔어요. 시장부터 백화점까지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어요. 그러다 보니 늦은 밤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위험하다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셨죠. 하지만 곧 주위를 둘러보시고는 안심하셨어요. 화려한 조명과 네온사인들. 서울의 야경은 엄청나게 아름다웠어요. 낮이건 밤이건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표정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서울의 낮과 밤이 이렇게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해하셨죠. 제 숙소로 오는 길에는 어디에나 완벽하게 설치된 CCTV와 24시간 활발하게 오가는 차량들을 보시면서 내심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빠져 보이셨죠. 부모님의 한국에 오시고 일주일 정도 되었어요. 어머니에게 한국식 피부 마사지를 해드리고 난 후 오랜만에 아버지와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오랜만이라서 참 어색하기도 했어요. 마주 보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얼마만인지 대학 입학 후 처음이라서 어색한 기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운을 떼시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저에게 다짜고짜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셨어요. 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단지 그냥 내가 좀 더 안전하고 편한 인생을 살길 바래서였다면서. 하지만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제가 떠나고서야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많은 후회를 하신 것 같았어요. 제 연락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고집 때문에 먼저 연락 한 통 하지 못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우시는데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아버지의 생각지도 못한 진심이 가득 담긴 사과에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아버지는 전쟁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분단 국가라는 것만으로 어떤 걸 의미하고 왜 무작정 반대부터 했는지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 직접 보니 아버지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끼셨다고 해요. 사람들의 밝게 웃는 표정과 더불어 완벽 인프라에 당황하셨고 그 안에서 느낀 편리함에 놀라셨다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배워나갈 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내 딸이 언제 이렇게 다 큰 거냐고 하시면서 스스로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에 대견해 하시면서 깊은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감동적인 순간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저를 이해해주기만 해도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이 정도로 한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저를 이해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했죠. 아버지와 저는 둘이 카페에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를 다독여 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제가 소중히 여기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렇게까지 지지하고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다녀가신 이후 저는 아버지와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대화를 나누기도 해요. 특히 한국이라면 말도 못 꺼내게 하셨던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지셨어요. 매일 저한테 드라마에서 본 곳을 얘기하면서 그거 본 적 있느냐고 거긴 가본 적 있냐며 오히려 저에게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해 물어보곤 하셨죠. 가장 크게 바뀐 건 아버지가 제 삶의 선택에 있어서 간섭도 반대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우선 해보라고 응원을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딪히고 있지만 아버지가 저보다 더 노력해주시고 계시는 걸 느껴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의 제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서 아버지에게 일일이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서로의 관계가 엄청나게 단단해졌어요. 비록 지금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우리 서로가 어디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거리와 관계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죠. 저에게 이제 집은 그저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제가 나아가는 곳엔 무조건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준다는 걸 확신하니 근거 없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그런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는 독일에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택한 에밀리아였어요. 에밀리아의 아버지도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니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이상 감동튜브였습니다.